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과일이죠? 근데 이 작고 카란 열매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품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이 작은 열매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지금의 슈퍼푸드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블루베리의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특별합니다. 수천 년 전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블루베리는 그냥 과일이 아니었어요.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 굶주리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위대한 정령이 내려준 선물. 말 그대로 생명의 열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신의 선물이 어떻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을까요?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작은 열매가 초기 미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의 유럽에서 건너온 필그림 정착민들이 정말 춥고 굶주린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원주민인 완파노아그 부족이 나타나서 이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1621년 그 유명한 첫 추수감사절 만찬이 열리는데요. 바로 그 식탁에 이 블루베리가 올랐다는 사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과 감사의 상징이 된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그때 그 필그림들을 살렸던 야생 블루베리랑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크고 통통한 블루베리가 과연 똑같은 걸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블루베리의 좀 더 과학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블루베리에도 엄청난 가문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그 놀랍고 다양한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죠. 우리는 보통 블루베리 하면 북미 대륙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지도를 보세요. 블루베리의 야생 신척들은요, 저기 열대지방 산꼭대기부터 추운 아안대 지역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만큼 환경 적응력이 엄청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바키뉴임이라는 건 그냥 블루베리가 속한 아주 큰 식물 가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크랜베리, 빌베리 같은 애들도 포함해서 무려 450종이 넘게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블루베리라고 부르면서 먹는 것들은 이 중에서 시아노코쿠스라는 아주 작은 한 그룹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진짜 주인공들한테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그 수많은 블루베리 중에서 현재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탑 3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 오늘날 블루베리 세계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이죠. 자,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키가 아주 작은 로우부시. 얘는 좀 야생적인 느낌이 강해서 주로 잼이나 주스 같은 가공용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알 크고 맛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하이부시입니다. 생으로 먹기에 딱 좋죠? 마지막으로 레비다이는 이름도 특이한데 더운 날씨나 좀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는 아주 강인한 친구입니다. 자, 그럼 한 명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주자, 로우부시입니다. 이름처럼 키가 아주 낮게 자라요. 얘는 사실 막 밭에서 기른다기보다는 거의 야생 상태 그대로를 관리해서 수확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랄까, 블루베리의 원초적인 야생미를 그대로 간직한 블루베리 산업의 영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우부시는 땅에 쫙 깔려서 자라다 보니까 수확하는 방법도 좀 특별해요. 여기 사진처럼 옛날에는 손으로 꺼낸 갈퀴 같은 걸 썼고요. 요즘엔 전용 기계로 쫙 훑으면서 수확을 하죠. 이렇게 걷어들인 로우부시는 맛과 향이 아주 진해서 주로 잼이나 주스, 파이 같은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자, 다음은 하이부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고 드셔보셨을 블루베리가 바로 이 녀석일 겁니다. 알도 크고 맛도 좋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재배되는 말 그대로 블루베리계의 슈퍼스타죠. 자, 이 하이부시 가계도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원래는 추운 북쪽 지방에서 자라던 북부 하이부시가 원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따뜻한 남쪽에서도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른 종이랑 교배를 시켜서 더위에 강한 남부 하이부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반대로 더 추운 곳, 더 혹독한 곳에선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야생종인 로우부시랑 교배시켜서 키는 좀 작아졌지만 추위에 엄청 강한 반수구 하이부시를 탄생시켰죠.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품종을 개량해온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레비다이입니다. 이름이 왜 레비다이, 토끼 눈일까요? 여기 설명처럼 열매가 익기 전에 핑크빛을 띠는데 그게 꼭 토끼 눈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귀엽죠? 이 친구의 최대 장점은 바로 강인함입니다. 다른 블루베리들이 자라기 힘든 미국 남동부의 덥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아주 쑥쑥 잘 자라거든요. 덕분에 블루베리를 더 오랫동안 더 넓은 지역에서 맛볼 수 있게 해준 고마운 품종이죠. 자, 지금까지 블루베리의 역사부터 그 종류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 오래된 과일이 어떻게 갑자기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인 건강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됐을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해입니다. 2002년. 블루베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해죠.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미국의 유명 잡지 타임지가 블루베리를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은 겁니다. 이 기사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놨어요. 사람들이 와, 블루베리가 몸에 저렇게 좋다고? 하면서 관심이 폭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블루베리 산업의 황금기가 열린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 원주민에겐 신성한 선물이었고 배고픈 정착민에겐 생존을 위한 식량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겐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가 됐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 블루베리의 여정,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과연 이 작은 열매의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